여러분 혹시 주변에 이렇게 말하는 사람 있으세요? 그 사람들은 사실 열등감 덩어리입니다. 열등감으로 꽉 찬 그 사람들이 하는 말 듣지 마세요.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고요? 절대 가까이 하면 안 되는 열등감으로 꽉 찬 사람들의 특징 지금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열등감으로 가득 찬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첫 번째, 운이 좋았네. 만약에 성공한 사람이 나 운이 좋았어 라고 하면 그건 겸손한 거고 사실 맞는 말입니다. 모든 성공에는 운이 필요하니까 성공한 사람들일수록 운이 좋았어, 그건 좋은 말입니다. 그런데 나는 성공하지 못했으면서 다른 사람이 성공한 걸 보고 운이 좋았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열등감에 빠져 있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하는 말을 고지곳대로 들을 필요가 없습니다. 누가 잘 됐다 그러면 어우 야 잘 됐어? 너무 멋있다. 진짜 최고야. 이래주면 되지. 굳이 거기다가 야 운이 좋은 거야. 조심해.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뭐예요? 단순합니다. 배 아프거든. 자, 누가 잘 됐는데 야 네가 정말 많이 노력했구나. 네가 실력이 뛰어나구나. 이렇게 말하면 배 아픕니다. 왜? 나는 성공을 못했잖아요. 그러면 내가 노력하지 않은 거고 내가 실력이 부족하다는 거니까 스스로를 자책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게 싫잖아요. 자존감이 다치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냥 운이 좋았네 라고 치부해버리는 겁니다. 왜냐? 운은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걸로 결정이 났으니까 이건 내 잘못이 아니야 라고 스스로를 합리화하는 겁니다. 귀인 이론이라는 심리학 이론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어떤 사건이 발생했을 때 그 사건의 원인을 고정적인 변수에서 찾냐, 변동되는 요소에서 찾냐입니다. 귀인이라는 게 원인을 찾다라는 뜻이에요. 자, 그런데 성공하는 사람들은 어떤 일이 잘 되고 혹은 잘 안 됐을 때, 성공했을 때, 실패했을 때 그 원인을 변동 가능한 것에서 찾습니다. 이 변동 가능하다는 게 뭐냐? 능력이나 실력을 뜻해요. 즉, 내 안에 있는 내가 해결할 수 있는 내재적인 요소에서 찾는다는 겁니다. 내가 잘 됐어? 내가 열심히 했기 때문이네. 앞으로 더 열심히 해야겠다. 혹은 내가 잘 안 됐어? 그러면 내가 부족했다. 더 잘해야겠다. 그러니 실패해도 완전히 포기하지 않고 더 열심히 하자. 이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실패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 변하지 않는다는 말이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것, 외재적인 요소에서 원인을 찾습니다. 대표적인 게 뭐예요? 행운이죠.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 내가 실패했어. 운 때문이야. 합리화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노력하지 않은 것에 대해 굳이 자책할 필요가 없어요. 자아를 지키기 위해 사실 내가 노력하지 않고 내가 포기한 건데 인정하면 내 자아가 다치니까 방어 기제가 발동해서 운이 좋았네 하는 겁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야 너 운이 좋았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을 가까이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왜? 저 사람들이 야 너 운이 좋았어 라고 말하는 건 스스로의 노력하지 않음을 합리화하고 싶기 때문이며 동시에 자기의 수준을 끌어올릴 수는 없으니까 여러분을 깎아내리려고 하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괜히 그런 사람들이 하는 말 때문에 그런가? 그냥 운이 좋았나? 내가 뭐 별거 아니네 사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절대 가까이 하면 안 되는 열등감 덩어리의 두 번째 특징, 계속 자기 이야기로 몰아간다입니다. 이 사람들은 대화 주제가 뭐였던 간에 누가 말하고 있던 간에 결국에는 자기 이야기로 계속 끌어옵니다. 그랬어? 야 근데 내가 저번엔 이랬는데 너 그거 하고 있냐? 야 근데 그거 말고 내가 요새 스마트 스토어 하고 있는데 이게 더 좋은 것 같아. 이런 식으로 자기가 뭘 하고 있다는 거 계속 자기 이야기로 대화 토픽을 가져오려고 해요. 왜 그러는 걸까요? 다른 사람한테 스포트라이트가 가는 게 싫은 거예요. 그래서 어떤 주제가 됐든 간에 뭐 잘 듣는 척 하다가 갑자기 결국에는 자기 이야기 해달라고, 자기가 잘한 거 알아봐달라고, 내 감정 이랬다는 거 알아봐달라고 자꾸 가져옵니다. 이런 사람들을 멀리해야 하는 이유가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성향상 테이커이기 때문입니다. 테이커가 뭐예요? 어떻게든 상대에게 먼저 주는 게 아니라 내가 뭐라도 하나 얻어내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애덤 그랜트의 기브 앤 테이크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서 성공하려면 기버가 돼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냥 기버가 아니에요. 똑똑한 기버가 돼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냥 기버와 똑똑한 기버의 차이는 뭐냐? 기버는 누구한테나 다 퍼줍니다. 그래서 테이커한테도 퍼줘요. 근데 테이커의 특징이 뭐라고요? 상대에게 주는 게 아니라 받아내려고 한다. 그러면 기버가 계속 주면 테이커는 계속 가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싸 꿀이득 이러면서 다 뽑아갑니다.
그런데 똑똑한 기버는 어떻게 하냐? 상대방이 테이커인 게 확인이 되면 그때부터는 나도 주는 걸 멈춥니다. 그런데 계속 자기 이야기로 몰아가는 테이커에게 여러분이 계속 시간을 쏟고 에너지를 쏟는다? 여러분은 똑똑한 기버가 아니라 멍청한 기버가 되는 겁니다. 그 사람들은 끝도 없습니다. 자기의 자존감을 채우기 위해서 계속 여러분의 에너지와 여러분의 시간을 빼앗아갈 겁니다. 그러니 열등감에 가득 차 계속 자기 이야기만 하는 사람들을 멀리하세요. 그래야 여러분도 똑똑한 기버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멀리해야 할 열등감으로 꽉 찬 사람들의 마지막 특징, 자기 자신 이외의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입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첫 번째는 자기가 산 물건을 자랑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꼭 유형의 물건이 아닐 수도 있어요. 자기가 산 자산에 대해 이야기하거나 자기 차에 대해서 이야기하거나 자기 옷에 대해서 이야기하거나 어쨌든 자기가 돈 쓴 거, 겉으로 보이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자꾸 합니다. 왜 그러는 걸까요? 간단합니다. 그거밖에 보여줄 게 없다고 생각하니까. 자기 자신에 대해 자신감이 없으니까 그 외의 것으로 자꾸 자기를 포장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부자들은요, 좋은 차를 타고 좋은 옷을 입지만 그걸 내세우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굳이 좋은 차를 타지 않아도 되고 동대문에서 옷 사 입어도 돼요. 왜? 내가 이미 부자니까. 여러분, 이재용 회장님이 평범한 현대차, 소나타, 아반떼 이런 거 탄다 그러면 뭐라 하시겠어요? 사람이 참 검소하다. 이렇게 생각할 거고요. 이재용 회장님이 동대문에서 옷을 사 입었어요. 그러면 야, 저거 10,000원짜리 싸구려인데 하겠습니까? 품절될걸요? 왜? 옷이나 차 같은 걸로 나를 증명할 필요가 없으니까. 내가 그냥 가치 있는 사람이니까. 이렇게 자기가 가진 것에 자신이 있으면 겉으로 보이는 게 명품이든 아니든 상관이 전혀 없는데 내가 가치 없는 사람이야. 그리고 스스로 가치 없다고 느껴. 열등감에 차 있어. 그러면 자꾸 겉으로 뭘 보여주려고 합니다. 그거밖에 보여줄 게 없으니까. 그게 자기 명함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래서 카푸어가 나오는 거고, 그래서 돈도 없으면서 막 알바해가지고 명품 사다니는 그런 사람들이 나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열등감에 빠졌다라고밖에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자기 자신 이외의 것을 말한다는 말의 두 번째 의미는 다른 사람에 대해서 말하는 겁니다. 내가 누구와 아는데 나 누구랑 친해,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둘 중 하나입니다. 내가 지금 안다고 말하는 사람의 후광을 얻고 싶은 사람, 혹은 사기꾼입니다. 왜 다른 사람의 후광이 필요하나요? 스스로는 빛을 못 내거든. 아니, 못 낸다고 생각하거든. 왜? 열등감에 빠져 있으니까.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든 나 그 정도 만만한 사람 아니다, 나 좀 괜찮은 사람이야 라고 보여주려고 다른 사람 이미지를 가져오는 겁니다. 혹은 다른 사람 흉을 보는 사람들이 있죠. 흉을 왜 봐요? 다른 사람들 흉 보면 자기가 올라간다고 착각하거든요. 스스로 올라갈 자신이 없으니까 다른 사람을 깎아내려서 상대적으로 자기를 높이고 싶은 겁니다. 이렇게 자기 자신 이외의 것에 대해 말하는 사람들을 멀리 하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 그런 사람들은 열등감으로 꽉 차 있습니다. 열등감으로 꽉 차 있는 사람은 부정적인 말을 할 수도 있고, 우리에게서 뭐를 얻어가려고 하는 테이커일 수도 있고, 혹은 어딘가에 가서 여러분을 깎아내리고 있을 사람일 수도 있어요. 뭐가 됐든 결론적으로 우리 곁에 둘 필요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오늘은 절대 가까이 하면 안 되는 열등감으로 꽉 찬 사람들의 유형에 대해서 이야기해봤습니다. 왜 열등감으로 꽉 찬 사람을 주변에 두면 안 되냐?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은 내 환경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는데, 인간은 환경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그런데 열등감 덩어리인 사람이 우리 곁에 있으면 우리도 스트레스 받을 뿐더러 그게 지나치면 나도 열등감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의 환경을 바꾸기 위해서라도 열등감에 빠진 사람들을 멀리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북토크와 함께 한 걸음 더 성장하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